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가정도 버리시고 오셨는데 많이 얻어가셔야 될 텐데 여기서 화학을 강의하는 국승일입니다.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개정화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어찌됐건 학생은 잘 모르시니까 어머니들이 잘 알으셔가지고 학생을 준비를 시켜야 되죠. 자, 지금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과학과 파트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7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8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은 현재 지금 이제 7차 마지막 기입니다. 7차 3학년 지금 현재 고3만 어머니 손 들어보십시오. 참 고생 많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쪽이 지원이 어머니시죠. 예. 지원이 잘해요, 어머니가. 말없이 잘하시다. 저는 막집에 박지원에서 남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찌됐든 7차가 올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는 재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전략을 세워서 아이를 재수 없이 학교를 보내야 될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8차에서는 실제적으로 저기 현재 2+5는 서울대는 실제 연대나 고대는 실제에서 물화생리 중에서 광어 얘기 드릴게요. 물화생리치에서 1과 2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동일 과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원, 화투, 물원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물원, 화원, 생투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이 정도. 아니면 원, 그 다음에 생원 한 다음에 화투 이렇게 가면 대학교 합격할 때 도움이 되죠. 연구대를 가려면 일단 물리학은 무조건 하나 택일해야 돼요. 현재 고3들은. 그죠? 근데 이제 7차에 가서는 무조건 2과목입니다. 그럼 2과목인데 이제 여기서 그냥 1, 2를 내리해서 한 과목을 죽이는 것이 조금 위험한 것이고요. 물론 화원하는 게 가장 이상입니다. 이과에서는. 물리를 하지 않으면 사고력이 안 나와요. 물리를 해야 철학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고력이 생기죠.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부 다 물리하고 수학을 꼭 했거든요. 이게 문과하고 3년이 된 것이 바로 물리입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는 과학에서 실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자연계에 있는 생활,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이 거의 90%가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반드시 해야 돼요. 대학교 가서 이과에서 화학을 안 한 이과들은 없습니다. 특히나 의학계, 그 다음에 공과계 여기에는 무조건 화학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화학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지학은 안 받습니다. 원서를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진짜 이것들이 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요. 일단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운 다음에 자기가 이 아이를 어떤 대학에 무슨 과에 보내야 되겠다. 충분한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그래서 대학에 쉽게 보낼 수 있을까? 옛날에는 전교 1등부터 전교 20등까지만 대학 갔죠. 왜? 1등부터 20등 갔고 21등부터 대학 못 갔습니까? 근데 요새는요, 전교 1등, 2등 다 떨어지고 21등, 22등 들어가는 대학. 요새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사정관제들이 있어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전공이 어떤 전공을 하면 내가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스펙을 쌓아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원서를 가지고 제출할 때 뭔가 이 아이가 이 과목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P를 한다든지 아니면 K영어에 나가서 어떤 입상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쭉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수시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시죠. 재학생들은 정시에서 맞짱뜨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이나 수시에서 떨어졌던 고득점 학생들이 정시에서 목숨 걸고 공부해서 여기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석이 몇 개 안 되는데 고득점한들이 특히나 재수생들이 있어요. N수생들이 여기서 맞짱뜨기 때문에 실제 재학생들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내가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보내야 되겠다.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스펙을 쌓아줘야 되겠다. 이거 계획을 세셔야 돼요. 학생은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실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외국에서는 전부 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전공을 자기가 알아서 성적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무조건 과목은 다 들어야 되고 결국 대학 갈 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은 간다 해서 대학 갔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하면 대학에서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저기 뒤에 알바 학생들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사실이죠. 교수님들이 강의하게 되면 자기가 싫어하는 공부 절대 못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원서니까 우리나라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삶에 이게 도움이 될까를 이 생각을 한 번만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안 돼버려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을 자연스럽게 대학도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전공을 살려서 프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프로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대학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진짜 이 아이가 앞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고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가게 되면 주변에서 야 대학 잘 보냈네 잘 키웠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아이의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흥미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게 전 과목 만점인 함재훈 학생이 서울대 수학과에 갔어요. 저는 걔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냐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대나 치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충분한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좋아하는 수학을 선택을 해요. 정말 저는 그 학생을 존경하고 싶어요. 제가 3년 가르쳤는데요.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정말 보통 다른 학생들, 다른 어른들보다 낫다니까. 네 하고 싶은 거에서 그 부모님들도 존경하고 싶고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의대나 치대를 보내지 않고 수학과를 보냈다는 것은 정말 그 부모님들이 머리가 깨어있는 분이에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정말 위대하세요. 우리나라는 그건 안 쳐요. 야 의대 아니면 치대야. 이거 뭐 목숨 갖고 가래비 그냥 주라만 잘 타게 되면 뭐 사자 하나만 붙이게 되면 여자를 결혼식 할 때 쭉 달라붙는다. 이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머리가 지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정말 바뀌어야 돼요. 네가 좋아하는 거. 그 대신 그걸 위해서 내가 스펙을 쌓아주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럼 의대의 관계대로 스펙을 쌓아야겠다. 영어는 토플을 본다든지 토익을 준비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과학 과목에 AP를 한두 개 싸게 따게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학설명과를 수시에 집어넣어야 돼요. 결과, 마지막의 결과는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여기 합격해도 수능에서 어떤 등급에서 못 올라오면 무조건 떨어져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목숨 걸고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야,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입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제도가 정권이 바꿔지면 제도가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이 아이를 희망하는 대학에 좋은 과에 보낼 수 있을까? 따라해보세요. 준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정말입니다. 어찌됐건 준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그 식구들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 이거 아주 쉬운 거지만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면은 풍만한 그 음식을 가지고 식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는 것. 그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확장시키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 준비하는 것을 엄마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너무나 개판이니까 이 사슬을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이죠. 그게 올해 수험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갔는데요.
학교 내신이 4등급이야. 얘는 대학 죽었다 깨도 못 갑니다. 얘가. 거의 바다에 가는 얘기. 근데 얘가 카톨릭 의대 심리학과를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얘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상단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상단 심리학을 제가 준비하겠어요. AP를 따라. 그래서 AP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에 AP를 땄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AP가 뭐예요? AP가 아. 몰라서 아직. 예.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떤 AP 따까요? 심리학? 네, 상담 심리학. 문과니까. AP는 뭐냐면 선수 대학에서 선수 학성제더라고요. 그죠? 예. 대학에서 배워야 될 과목,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전공을 해야 될 과목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서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워야 될 과목을 미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을 따는 거죠. 일반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근데 원서로 시험을 봅니다. 원으로. 근데 굉장히 쉬워요. 가장 기초적인 것밖에 안 나오고 등급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시켜요.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5월달. 그러니까 AP를 준비를 시키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를 시켜서 고등학교 2학년 5월달에 보셔야 돼요. 고3 때는 안 됩니다. 고3 때는 바빠요. 원에서 해야 되고 학교에 내신을 시중을 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두꺼운 원서 학교 내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책을 본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치동에서 AP 준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제 경시, 국사 경시, 경시들을 해서 어찌됐건 스펙을 따는 거예요. 스펙. 어찌됐건 원서에 뭔가 플러스 1, 2, 3, 4를 쓸 수 있는 스펙을 써야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요. 고3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과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이놈이 대학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수시나 또는 입학사정관에서 대학을 합격한 아이들이 가장 큰 선생이에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 또는 그 부모님한테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2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준비에 의해서 순서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대학을 입학을 시켜요. 그러면 3등급, 4등급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내신이 안 좋아요. 특히나 연대 가게 되면 수학하고 과학만 1등급 3개만 맞으면 우선 승과를 들어갔습니다. 어느 외국어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발로 뛰어다니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내년에 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알으시든지 아니면 입학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돈을 주고라도 배우시는지. 그래서 어느 대학에 어느 과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것을 준비해요. 특히나 수학은 수리 논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수학은 수리 논술 하려면 좋은 대학이 좋은 과는 아예 못 들어갑니다. 아예. 워낙 어려워요. 제 후배가 고대 입학 사정관인데요. 한 번씩 오게 되면 장난이 아닌 게 온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채점할 게 없대요. 100명씩 문과가 채점지를 주는데 떠르르르 훑으면 다 백지래요. 근데 아이들은 돈 주고 한 번 입학을 전형하는데 7만원에서 8만원씩 내거든요. 내년에 또 오를 겁니다. 근데 한 번 하면 한 10억씩 떨어진답니다. 이게 떼거지로 내요, 떼거지. 근데 채점할 게 없다는 거야. 따르르르 하는데 조교가 적어준대요. 교수님 세비 3장만 접수 받으십시오. 괜찮아요. 네, 받으십시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상관. 이거 화기애매한 분위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채점할 게 없대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근데 아이들은 그 원서를 한 번 내면서 시험지 시간에 가면 한 문제도 못 보고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날 하면서 하루 때우죠. 그 다음에 원서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떨어졌다는 압박감에 대해서 그건 장난이 아니지. 근데 준비하지 않고 왜 시험을 보러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과학논술, 수리논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내공이 쌓여야 되죠. 이 머릿속에 등기기 시작해 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대화가 되요. 과학 면접, 수리 면접, 면접점 가면 교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전경성도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봐. 시험지는 30분 전에 줍니다. 그럼 바깥에서 준비해갖고 칠판은 제가 자기가 설명하는 건데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대화를 하죠. 그리고 질문하게 되면 질문의 초점이 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야, 너기 몇 가지 뭐하고 왔니?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런 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좋은 대학이 좋은 과일수록 입학 면접관의 사정까지 쓰이죠. 왜? 좋은 학생들, 양질 학생들 데려가지고 교육시키는 쉬워요. 근데 바닥인 학생들 대단학교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한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이대는 7명 교수들이 면접을 합니다. 7명의 교수가 100발 거의 7명. 왜? 자기가 선택할 아이들을 자기가 뽑는 거죠. 이 양질 학생들 뽑아놔야 이놈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사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닥도 안 되는 애들을 누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공이에요. 내공. 아이들의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죠. 이 어머님들이 얘기, 이제 하셔야 될 얘기고요. 지금도 이제 학생이 해야 될 얘기 한번 이렇게. 여기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가셔서 아이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 화학선생님 나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공감을 해봐. 생각을 해봐. 책상에 앉혀놓으면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다 망쳐요. 똑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멍 때린다고 하거든요. 제가 제수의 학원을 6군데 나갑니다. 스카이는 물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종로학원도 나가고요. 오성학원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종합반 학원을 나가는데 학생들 자습을 시켜놓잖아요. 10시까지. 가만히 있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들 하는 거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게 뭐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못 세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학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원에 내신한다고 모아가지고 자, 입 벌려. 아, 일 나오면 있어야 된다. 다 가지고. 그러니까 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을 어떻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 플랜을 못 짜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지가 수업 적응해야 되는데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 답답해요. 재수님들 보면 뭐 재학생 때 그렇게 커왔으니까 재수인데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기주도 없어요. 네 스스로 해야 된다.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뭐냐?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철학에서는 사유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점을 못 해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네 자신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지금 현재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그 부족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자, 기출수능 문제를 한번 보자. 기출수능 문제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한번 풀어봤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봤더니 전체 만점에서 몇 점밖에 못 맞았다.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내 자신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이유는 뭐냐? 공부를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할 때 절대 필기를 못합니다. 일단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강의할 거야. 그럼 제가 강의할 때요. 여기에 한쪽에다 쭉 써놓습니다. 1, 2, 0 결합, 3 결합 쭉 하고 한 칠판 가득 칠판을 절대 못 쓴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물어봐요. 뭘 훔쳐맞아요. 이건 응징이 있어야 돼요. 응징이 없으면 얘들은 공부를 안 해요. 낭만이 떨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멍 때린다고 그러거든요. 학교나 학원에 가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정말 말씀해요. 여기 요 앞에 학생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저 뒤에는 거의 안 보여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래가지고 거의 어둠의 자식들이야. 이 밝은 세상에 있는 아이들의 서포트해주는, 돈 내주는 아이들. 사실이에요. 학원 폭력 요새 난리가 났죠. 제가 교직에 오래 있어서 하는데요. 학원 폭력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담배. 이것만 잡으면 돼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아이들이 밝은 데보다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안 보이는 데서 피워야 되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행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담배값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때리고, 그 건달이 되고, 건달, 일 없이 건들거리는 거예요. 애매한 걸 지금 정리합니다. 지금 일 없이 건들거리는 양아치, 일 없이 배하는 놈들, 양아치. 그 깡패는 좀 세요. 건달들의 양아치를 패서 돈 빼는 아이. 이게 순서가 있어요. 담배만 잡으면 돼요. 특히나 요새 중3들도 담배 피우고 다니죠. 그 담배만 때려잡으면 학업법은 다 없어져요. 문제점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제 뭐 체력을 늘린다. 난리가 나. 지금 교사가 없어요. 지금 시간 말랐다. 교사가 없대요. 체력을 늘린다 해서 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감독은 뭐냐?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잘못 키웠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큰 명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에 오래 있다가 결국 나온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교육제도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실험 하나를 안 해줘. 제가 방과학교 수업을 가거든요. 야, 정말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모 방과학교 갔더니 과학실 갔더니 여기 약품 따위에 한 10몇 년 전에 썼던 그 약품에 라벨도 안 떨어졌어. 이 껍질도 안 벗긴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 감사 나오고 그게 교육청에서 나오게 되면 약품은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 자료실도 충분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교육청 새끼도 나쁜 놈이고 과학 교사는 나쁜 거. 실험을 안 해주니까 애들이 사고력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강이에요. 인강이 또 인식을 당하는 거죠. 인강은 뭐냐면 선생님 혼자 쓰러들잖아. 모니터 이만한 것을 이걸 오랜만에 독백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요. 인강이요. 그 카메라 보고 하는데 제가 강남구청에 가면 카메라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불이 딱 들어요. 딱 들어. 아무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 그냥 벽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강의할 거야. 자, 지금 화학 결합에 대해 뭔가 생각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5분 동안 쳐 있으면요. 애들 난리나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이거, 방송사고다. 난리가 나요.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떠들어요. 그 아무리 애들은 아무 생각도 막 때리면 안 되죠. 5분만 지나면 어느 상태예요. 10분 지나면 내서 상태예요. 모 여고에서요. 제가 강남시에서 강의한 것을 자습 시간에 틀어놨다고요. 자습 시간에 제 강의를 딱 틀어놓으면 99%가 다 자요. 하긴 뭐 내가 잠이 안 오면 내 강의 들어오면 제가 5분 후에 갑자기 제가 제 강의를 봐도 집에서 보고 야, 저거 강의는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 인간의 과연 수면 효과가 있겠냐. 중요한 거는 학습을 피드백이에요. 물어봐야지. 제가 강의를 따라한 다음에 야, 지금부터 내가 이 강의를 전부 다 블랭크. 그래갖고 물어봐요. 모르면 응징이 될까? 처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처음 맞게 되면 저쪽에서 난리가 나요. 야, 저기 뭐냐, 막 옆에 놓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 싹 지워버립니다. 싹 지워. 제 노트북은 다 백지예요. 싹. 못 쓰면 처음 맞는 거예요. 왜? 수업 시간 집중이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수업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은 99% 사고력으로 나와요. 사고력. 생각을 하고. 사고력이 없어요. 생각을 해서 이 사고력이 없으니까 원인을 알아요. 실패의 원인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원리는 몰라. 아까 좀 말했지만 영어 정리가 안 되죠. 영어 정리가 안 되죠.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보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심심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제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무료예요. 영어니까. 그래서 와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아, 수업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대답을 못해요.
알고 있는 단어 한 3개만 던져놓으면 수소가요. 그 다음에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으면 만점 줄자. 빵점이에요. 이건 빵점. 언어라는 것은 주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어야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넣는 이가가 이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면접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글이 쓰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수소결합이다. 그 수소결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럼 수소결합에 대해서 논리적인 정세, 질서 정리하는 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고의 정리가 돼.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아이들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왜 떨어져 죽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민 수업을 합니까? 교수들이 전부 다 영어를 수업을 하는데 영어 정리가 안 된 애들이 카이스트를 들어갔어요. 교장 추천 받아가지고 그것도 실력도 안 된 애들이 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하거든요.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 시합점 이하로는 전부 다 모아지고 그 다음에 돈 내야 돼요. 학점. 자기 학비 다 내야 돼.